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의 고전, 칸트의 역사 철학을 펼쳐볼까 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역사는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함께 차근차근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철학에서의 역사의 의미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다르마 칼리지 교양대학에서 존재와 역사 명작 세미나 수업을 맡고 있는 남성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철학사에서는 3대 비판서를 쓴 철학자로 이제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력 비판. 그래서 칸트는 이런 비판 철학을 왜 했냐라고 하면 칸트 이전 시대에는 모두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형이상학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생각을 하던 중에 뭐가 일어났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신분사회, 부채제가 무너지고 모든 개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칸트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자유롭고 평등한 우리 사회가 있어야 하는 게 정당하냐?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칸트의 역사 철학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의 이성이 무엇이냐,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성. 그래서 이제 칸트는 우리의 이런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이제는 형이상하게 이해해 가지고 만들어진 뭡니까? 신의 세계를 이제 거부를 하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이성에 대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토대를 만들려고 하고 그게 역사 철학이라고 이제 정식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어떤 존재로서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칸트의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칸트가 이제 역사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이제 선악이 생기고 이거 악한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그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서로 선한 것으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것을 개발을 자꾸 하는 거죠. 칸트가 지향하는 역사의 의미, 즉 선의 지향점은 결국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 공존의 상태입니다. 그 과정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뭔가 그거를 작동하게끔, 그거를 지향하게끔 하는 뭔가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이성이고, 그 이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령이 자연이 이미 부여를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왜? 우리는 자연의 일부잖아요. 예.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연의 아직 일부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칸트가 일단은 자기의 비판 철학을 형이상학을 비판을 하면서 그 순수 이성에 내재한 것들에 대해서 이성이라고 칸트가 얘기하는 이성을 재정립하면서 그런 이성이 어떤 식으로 개발돼야 되는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두가 어떤 정치 공동체, 사회적인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의 과정론을 하나의 역사 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자기의 얘기를 정립을 하는 것이 결국엔 칸트의 역사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칸트는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 국가가 조금 실천해야 되는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게 있나요? 그렇죠. 각 국가의 실천적인 방안은 이제 공화정 체제라는 것은 이제 공화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냐면 공공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모두 개개인의 모든 공공의 것이에요. 어떤 왕이 모든 것을 가진다라고 하는 과거 고대나 중세의 사상을 벗어난 우리의 사회 체제, 공동체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칸트가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칸트에 있어서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칸트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사회 문제를 보면서도 갈등 속에서도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시각을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교수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점도 있는데요. 이번 회차에서 존재와 역세 세미나의 많은 책들 중에서 칸트의 역사 철학을 고르게 되신 이유와 그리고 이 책이 세미나의 필수 선정 도서로 선정되게 된 계기도 조금 궁금합니다. 칸트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어요. 인간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의 어떤 질문에 가장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질문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철학자가 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존재와 역사의 고전에서 칸트의 고전을 우리는 꼭 읽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입장에서 학생들이 요즘 사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나는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좀 헤쳐나가고 앞으로 나의 진로와 내가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점이 좀 중요하잖아요. 저도 요즘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많이 반성하게 되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어보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모두 세계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책을 한 줄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해 주실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해야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의 어떤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함께 만나요. 안녕. 안녕.